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박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거 맞고소 당한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는 이미 17일에 본인과 함께 근무했었던 30대 여성 A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어떠한 혐의냐면 본인의 배우자의 직장 근처에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있어서 저작권과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공갈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19일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SNS가 공개가 된 것이죠. 성적인 요구를 정황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있는 SNS, 그리고 전화 녹취 이런 것들을 고소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정희원 씨는 그 약간의 호감이 있어서 만났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 성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오히려 직접 쓴 저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맞고소 상태다 보니까 다퉈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희원 박사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A씨가 주장하는 것이 이 고용관계,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정희원 박사가 A씨를 이 고소했었던 것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하고 공갈 미수였거든요. 이제 그 행위의 원인이 된 것이 정희원 박사가 본인에 대해서 특정 이 성적 그 요구나 취향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거고요. 그 메시지 이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정희원 박사는 본인이 쓴 소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어떤 내용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을 문자 메시지에 남겼고요. 그 뒤로 그와 비슷한 어떤 물건을 배달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고, 그게 A씨가 주장하는 것 바와 같이 정희원 박사가 지위에 의해서 고용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인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짚어주셨는데 A씨 주장이 있는 거고요. 정희원 박사 입장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희원 박사가 보냈다라는 소설이 정희원 박사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AI가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희원 박사와 A씨의 관계, 이 상황과 조금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희원 박사 측에서는 위력이라는 것은 없었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시적 교류를 한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같은 경우에는 불륜이나 연인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정희원 박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본인은 해고가 두려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희원 박사와 A씨의 주장, 같은 사안을 두고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둘 사람 다 양쪽 모두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일단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공갈미수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그러니까 A씨가 본인에게 자꾸 접근을 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저작권을 이유로 해서 요구를 하고 본인을 스토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A씨의 말대로라면 정희원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어떤 성적인 강제 추행을 한다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본인의 어떤 저작물을 금전적으로 가로챘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A씨와 정희원 박사 간에 형성된 관계가 어떻고 상호 간에 어떤 내용들이 더 오고 갔었는지, 이런 부분을 해보면 양쪽 주장 중에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주장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추가적인 입장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또 나왔어요. 이거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네요. 그렇죠. 박나래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서 주사이모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들이 예. 관련해서 다른 연예인들도 활동 중단을 선언할 만큼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매니저가 또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한 것입니다. 예. 주사이모가 의료법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나래 씨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대만에서 한 예능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주사이모가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촬영 시간이 되었는데도 박나래 씨가 등장을 안 하니까 제작진이 숙소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주사이모가 약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사이모와 제작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에게 이 상황 소속사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알리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매니저 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나래 씨가 의료법 사건에 있어서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어서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이 다수의 연예인 SNS를 팔로우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관계가 없는 연예인들도 좀 피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예. 같이 소위 그 주사이모라는 분이 상당한 뭐 주요 연예인들과 예. 팔로잉한 내용이 네.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중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잉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혹에 연루됐거나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지금 이 시중에 돌고 있는 명단만을 가지고 섣불리 이 불법 행위에 관련이 있다거나 이렇게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사 이모가 최근에 재차 자신을 의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예. 지내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었다면서 다소 격앙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향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예. 전 회장이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주사이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샤이니키 그리고 유튜버 입짧은 햇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사이모로부터 시술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예.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두 명도 강남의 병원에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의사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주사이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여전히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네. 내몽고 의과대학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은 네. 2021년 7월에 본인이 다녔었던 학교가 과학기술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상황도 예. 있었고 졸업은 하였습니다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늦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사이모 논란으로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 국회에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행 의료법상 예.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이렇게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번 사건도 박나래 씨와 매니저 간의 분쟁 과정에서 우연히 알려졌고 실상이 더 이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상제를 활용을 하면 이 적발 행위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단속이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그러니까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남용될 경우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입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